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늑대왕 로보로 유명한 시튼 동물기를 리뷰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은 지 물론 뭐 한두 번 읽은 건 아닌데요. 오래됐지만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바로 늑대왕 로보의 슬픈 사랑과 삶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튼 동물기를 이렇게 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 개의 이야기들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인제 지금 후세 우리들이 모아 가지고 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로보 이야기하고 그리고 빅센. 로보는 늑대고 빅센은 여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시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시튼이 원래 태어날 때 성은 톰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21 살이 되던 생일날 아버지가 양육비를 달라고 그러더래요. 출산비 뭐 의사가 왔었나 보죠. 산부인과. 의사한테 준 돈을 포함해서 양육비를 달라고 그래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갚고 이름도 톰슨에서 인제 시튼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을 간 거죠. 이분은 어찌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좀 더한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별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면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를 했고요. 아버지가 또 학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6살 때 이주를 해서 주로 인제 집에서 도망 나와서 숲속에 있는 야생 동물을 관찰하면서 컸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 시튼 동물기 중에 아까 얘기한 로보 이야기를 발표한 것이 98 년도입니다. 나중에 미국 보이스카우트 협회를 설립하고 미국에서 죽었어요. 어 아마 보이스카우트 협회도 국민 국적 규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적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늑당 로보부터 얘기를 할까요? 로보는 그 뭐 이리왕이라고 하는데 이리는 아니고요. 늑대가 맞습니다. 그 종은 네브라스카 종 늑대인데 지금은 멸종했죠. 좀 안타까운 일인데 시튼도 처음에는 이렇게 로보를 잡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91 년부터 5 년간 이 늑대도 개떼처럼 모여서 생활하는 습관이 있죠. 늑대 두목으로 인근 농장에서 악명을 떨칩니다. 뭐 얘네들이 볼 때는 그 닭이나 뭐 염소 뭐 이런 것들이 다 먹일 테니까요. 그거를 공격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인간들은 뭐 덫을 놓거나 아니면 독이든 양고기나 이런 걸 뿌려 놓거나 했지만 멍청한 늑대나 당하죠. 이 로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리했기 때문에 양고기 안에 냄새가 안 나게 장갑을 끼고 그냥 뿌린 것도 아니고 캡슐 안에 넣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똥을 배설했대요. 그래서 동료들이 먹지 않게. 뒤에 보면은 폭스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런데 로보도 유일한 약점이 있었어요. 이 5 년간 인근 농부들이 고생을 해 가지고 여러 동물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 4 년째 되던 해 바로 이 시튼을 초빙을 합니다. 시튼도 어릴 때부터 많이 야생동물을 관찰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습성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원래 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손자병법에도 있지만 시트는 이 야생동물을 알기 때문에 이길 확률이 높았죠. 그 시튼도 1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아무리 해도
영리했기 때문에 원래 개가 상당히 IQ가 높은 편이에요. 인간 못지않게 높은데 특히 그중에 로보가 높았던 모양입니다. 뭐 아시죠? 어젠가 플란더스의 개 할 때 했지만 개는 늑대에서 떨어져 나간 아종입니다. 따로 종은 아니고요. 아종이에요. 그래서 늑대하고 개는 생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유일한 약점은 바로 그 블랑카였어요. 블랑카는 로보의 짝이었는데요. 유일하게 그 로보가 가면 앞에 먼저 척추병 역할을 하죠. 가면서 위험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딱 뒤에다가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블랑카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로보보다 먼저 가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그게 유일한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블랑카가 덫에 걸립니다. 그리고 블랑카를 가지고 유인을 하죠, 로보를. 블랑카가 죽은 시체에 유인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살했다고 봐요. 로보는 엄청나게 화를 내고 블랑카의 시체로 가다가 덫에 걸리고 덫도 뭐 한 개가 아니죠. 블랑카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 뒷발만 걸렸잖아요. 로버는 네 발이 다 걸렸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너무 힘이 세서 부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과 음식을 갖다 줬지만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살했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네브라스카 늑대가 전부 다 멸종을 했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다음 빅센입니다. 빅센은 어 여우인데요. 여우도 상당히 영리하죠. 얘도 얼만큼 여유 여 영리했냐면은 물론 로봇만큼 영리한 건 아니었는데 독을 뿌려 가지고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인제 똥을 싼 게 아니고 그냥 파 묻었대요. 그 자기 엄마 여우였으니까 새끼 여우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똥도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끼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렸습니다. 물론 엄마로서 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짐승은 짐승인지라 인간이었으면 덫을 풀었을지도 모르는데 풀지를 못하고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매립했던 독이 든 먹이를 가져다가 아이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고 천국에서 나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동물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식물하고 다른 점이 둘 다 다세포 생물인 건 같지만 세포벽과 엽록소가 없대요. 동물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를 녹말이나 이런 화학 에너지를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식물이 중요한 거예요. 식물 없이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식물이 세포벽과 엽록소를 가지고 녹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생물이고요. 그리고 그 생물 덕분에 우리도 동물이나 식물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동물 중에서도 그 어류나 조류는 아니죠. 어류나 뭐죠? 곤충류처럼 그런 동물과 포유류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류 같은 경우는 알을 수만 개 뿌려 놓고 그 엄마 생선은 그렇게 뿌려 놓고 산란을 하고 그리고 아빠 생선은 거기다가 인제 이렇게 뿌리죠, 정액을. 그러고 그냥 마는데 그 정액이 날아가든 알을 누가 먹든 신경 안 쓰는데 대신 많이 낳죠. 포유류는 그렇지가 않죠. 포유류는 뱃속에다가 넣고 뭐 다 다릅니다만 인간 같은 경우는 9달 이렇게 가지고 다 키워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어류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많은 어류처럼 수만 개의 알을 낳을 수가 없어요. 많이 낳아 봐야 뭐
열 개? 모르겠네요. 10개 나는 그런 10 마리 이렇게 낳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좀 많이 낳긴 하죠. 어쨌든 한계가 있어요. 배라는 게 크지가 않고 알 수준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최소한 젖은 빨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키워서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리와 포유류는 자식 사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빅센도 그랬을 거예요. 차이점은 인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가 뭐 체포됐다 그러면은 독을 먹여서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은 좀 다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가둬서도 살 수 있지만 자연 속에 있는 동물은 가둬서는 살지 못해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어 감옥에 넣어 놓으면 죽는답니다. 아마 사랑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빅센이 생각했던 사랑은 그거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봇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훨씬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걸 생각했어요. 블랑카를 로보가 사랑했다면 그녀가 뭐 이렇게 장난치고 위험한 곳에 가고 그러는 걸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찾길에서 막 부주의하게 논다 그러면 화를 내고 때려 줘야 돼요. 그게 그 아이를 위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누구죠?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그 누구죠? MS 워드를 했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을 안 물려주겠다고 해요. 그냥 집 한 채 사 주겠다 그러고 대부분 자산을 기부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그것도 비슷할진 모르겠어요. 뭐 돈을 주면 당장은 행복할지 몰라도 돈을 벌면서 자기 자산을 일구면서 느끼는 행복함을 일단 느낄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게 능력이 안 된다면 오히려 개인적으로 더 나쁜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 시튼 동물기를 읽으면서도 '인간과 어쩌면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로봇에 대한 얘기는 기억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아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자식들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아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들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순간의 박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